시작할게요.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뉴스의 뒷이야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일단 영상을 하나 볼게요. 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互い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ですね、措置は WTO に反している措置ではなくて、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이제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약속해도 지금 보이는 사진, 이때가 언제일까요? 박정희 때인가요? 지금 보는 사진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장면입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에 더 이상 보상할 게 없다. 강제징용자나 위안부 등 개개인에 대한 보상도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청구권 인정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2조 1항에 밑줄 친 완전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일본은 개인 청구권 인정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돈으로 3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금리 차관 2억 달러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1965년에 우리나라 GDP가 31억 달러였으니까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배상 판결도 이 조항을 근거로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그치만 이 협정이 일본의 범죄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아서 이 징용 피해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의 협정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게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나이 순즈라는 무성 조약 국장은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 법적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돌아가자면 한국은 강제징용에 관련하여 일본 기업은 배상하라는 판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한 아베 총리는 그래서 경제 보복에 나섰죠. 반도체 소재 품목 규제 백색 국가,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백색 국가, 화이트 국가라는 말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우방 국가라는 뜻입니다. 독일, 영국 등 21개국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보 문제가 불거질 게 없어서 핵심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이런 게 수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이라고 해서 화이트 국가, 백색 국가라고 한 건데 이제 여기서 빼버린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안보에 영향이 있겠다 싶은 건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료가 더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이번 썰전 주제,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한일 무역 전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일 관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면 미국이 해결해 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근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다른 데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기사 난 게 뭐였냐면 불화수소 그거를 러시아에서 제공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한중러 경제권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제일 반기 잡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요. 미국이 싫어하면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면 한국과 일본 너네 잘 지내라라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도란프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 너네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던 잘 지내라.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어요. 이 사건이. 왜냐면 일단 일본이 그 협정을 자기네한테 더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와 국가 간의 청구권이 소멸된 거지. 그쵸? 개인과 개인의 청구권은 영원히 남아 있어요.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장이 틀린 게 없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를 배상을 해버리면 얼마가 됐든 단 1원이라도 배상을 해버리면 자기네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서 그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배상의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당연히
이 배상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미봉책적인 그런 해결책밖에 없어요. 미국이 너네 잘 지내라. 너네 잘 지내라 해서 잠깐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런 네. 미봉책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케이크 안 먹어줘서 삐진 거라고. 박사님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아베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가 네. 아베가 이제 일본에서 그 사학 스캔들, 그러니까 사학 비리가 생겼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로 막 그게 공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베의 뭐 원래 그런 수법이지만 자기 지지율이 떨어질 때 항상 우리나라한테 뭔가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지지율을 이렇게 지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상도 그런 똑같은 현상 같고. 할 수 있으면 중립적이고 싶은데 네네. 이제 아까 말한 게 한일 협정이 아니라 1965년도 일은 한일 대일 청구권이었죠. 대일 청구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3억 5천만 달러인가? 총 5억인데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었고 2억은 갚아야 되는 저금리 채권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한 5천조 이상 되는 돈일 거예요. 5년도에 뭐 집 한 채 100만 원이면 샀을 시절도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2017년도에 반일 감정을 먼저 조상한 것도 없지 않아요. 트럼프와 아베 앞에서 문재인이가 네. 우리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일본 아베 수상 앞에서, 트럼프 앞에서 아베한테. 미국과는 동맹 관계가 맞는데 일본과는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문재인 씨가.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갔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나고 뉴스에 굉장히 꽤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발언 하나가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 내에서 반항 감정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가 네. 이번에 아베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반항 감정을 일으키면 좀 결집력이 생기니까 우리도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 여당의 결집력이 생기는 거는 맞거든요. 아베가 좀 발등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특별히 대응을 안 하더라도 이게 뭐 기업을 한 3개 기업, 4개 기업을 망칠 좀 수도 있는 줄일게요. 일이기 네. 때문에 일본 내 기업도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유야무야 흘러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오늘 뉴스 보면 러시아에서 일본보다도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뭐 러시아 애들이 하는 얘기를 100% 믿을 수도 없고 항상 걔네들은 스펙을 뻥튀기해서 이렇게 하는 점이 많았거든요. 러시아 네. 같은 경우는 무기에 대한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실제와 많이 다른 과장 광고라 그러나 과대 광고라 그러나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갖고 온다고 해도 삼성이 뭐 전격 대체하기 전에 실험 생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봐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국가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을 개개인이 따로 이렇게 또 다른 합의를 이루어낸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독일도 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국가를 침탈을 했어도 개인이 소송 거는 배상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독일도 여러 번 사과를 했어요. 폴란드에다가도 뭐 무릎 꿇고 사과도 한 적이 있고 예전에 그 독일의 무슨 총리가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공식적인 사과는 이렇게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전범 국가라고 하면 뭐 대표가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뀐 대통령마다 사과를 하는 거는 좀 웃기지 않아요? 이미 배상을 했죠. 년도에 한일 청구권으로 대일 청구권으로 배상을 한 거는 맞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개개인이 따로따로 이렇게 국가에다가 배상 책임을 묻는 거는
그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사에서. 이게 네, 입장을 다른 분 바꿔놓고 없나요? 생각. 일단 고라이바님 말씀을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지지합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따지면 아주 과하게 배상 받았죠. 저희는 채팅창에서 이렇게 과하게 받은 거 맞나요? 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과하게 받았다는 기준이 뭘까요? GDP의 10%를 받았다고 해서 과하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뭐 어떤 일단 건가요? 우리나라 기술 그 발전이라든가 산업 발전에 굉장히 기여가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 이미 어느 정도 그 국가 간의 협의는 어찌 보면 뭐 인간으로 따지면 사람 간의 약속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무장전선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활빈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한 거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합의는 그거고 개인이 이제 해당 기업에게 소송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원고 승소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너네가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줬으니까 보상을 해라 이제 와서라도 이 문제거든요. 일본이 보기에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정부 간에 다 합의가 끝난 건데 왜 다시 들이대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개인이 해당 기업에게 소송한 거니까 이건 보상해라 만약에 안 하면 한국에 있는 자산 이거 압류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발끈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이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이게 뭐 대통령의 뜻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개인이 이런 기업 이제 전범 기업들한테 소송했던 전례도 없고 어느 게 맞느냐는 진짜 국제재판소 가서 뭐 해결이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독일 사례를 가지고 옛날에도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떡볶이 마탱님이 영국은 일본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식민지 관리를 안 했다는 의견을 내주시는데요. 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요, 영국 네. 놈들 진짜 개새끼고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직접 당사자기 때문에 일본 놈들 개새끼인데 우리 입장으로서 성전지만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영국 개새끼. 감사합니다. 끼리끼리 만나님이 드라마를 예를 드네 하면서 크크크크 이러시는데요. 예. 하나를 예를 들은 것 뿐이고요. 잘 모르는 것들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거의 사실에 기반된 드라마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뭐 그렇게 비웃듯이 크크크크 님보다 공부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제가요. 이제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맞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피해가 클까요? 아니면 일본이 피해가 클까요? 한국이 피해가 훨씬 크죠.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이 대부분 중간재들이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커리님. 예, 일본이 경제적으로 피해가 엄청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은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일본 경제가 진짜 안 좋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사람 몰라요. 그게 아직 80년대 일본이잖아요. 아직. 네, 그런 일단 좀 네, 걱정이 못하는 커리님의 거죠. 의견이었습니다. 자, 활빈님이 아까 또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인데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훨씬 높거든요. 일이 붙으면 둘 다 아프겠지만 일본은 손가락 하나 부러졌는데 우리는 막 갈비뼈 한 3개 나가는 경제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죠. 경제를 몰라서 그런 소리. 그런 사람 아예 안 할게요. 예. 그린커리님 의견에 저도 반대 의견인데요. 네. 그 일본이 내수 주도 경제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수 주도의 경제입니까? 수출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았는데 일본이 인구 1억 이상 되면 내수 경제가 내수 됩니다. 경제로 1억 이상 살 수 있다는 거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는 일본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안 돼요. 이거는 경제 공부하면 알아요. 일본은 내수를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자동차나 바로 혼다 자동차나 카메라나 뭐 이런 전자제품이나 뭐 중간재 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다 일부라니까요. 수출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근데 뭐 수출 주도 경제가 아니라 이제 내수 주도의 경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참. 할빈.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일본도 섬나라하고 자원이 없으니까 수출로 일으켜 온 나라인데 현재 수출 중에서 그러니까 GDP가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수출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돈, GDP가 몇 프로냐? 그게 수출 의존도잖아요. 예.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다는 거죠. 여기서 붙으면 예를 들어 수출을 다 잃는다 치자. 그러면은 걔네들이 한 20 잃을 거 우리는 40 잃는 거니까 우리가 더 아프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린커리님 의견 반대하거든요. 일본 경제가 안 좋으시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 실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아니고 일본이 더 피해가 큰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소재를 수출해가지고. 저는 막대한 손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 근거를 보세요. 인당으로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도지 이게 일본한테 엄청 뭐 불리한 그게 아니라고요. 왜 불리한 게 아닙니까? 아니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몇 가지를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우리는 적재를 보고 썰전입니다. 수출에 대해서 저는 규제할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런 이제 아니, 누가 수출을 개가 완전히 막 짖는데? 이런다고 생각. 개소리 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장전선님부터 활빈님까지 순서대로 자기의 의견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 무장전선님? 무역 전쟁이 완전 네. 파국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타협은 보겠지만 일단은 길들이기는 시작됐다. 일본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끝났습니다. 자, 커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한 줄 끝났습니다. 일본은 도라이바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애니키님? 도라이바님 빨리 다시 해주세요. 무역도 경제고 경제는 자유로운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결론 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냥 시장 논리를 그냥 따라가자. 네, 활빈님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이제 생기면 여러 나라들이 힘들잖아요. 그 네. 반도체를 실제로 사용하는 애플, 구글, 뭐 아마존 등등.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론 조성하고 국제적인 여론 조성하고 특히 이제 미국의 큰 고객들의 인정에 호소를 하면서 미국이 잘 뭐 풀어준다든지 그렇게 좀 기대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갑니다. 아, 누가 하품했어? 다음은 자,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사진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네, 일본 맥주가 없어요. 이렇게 일본 기업 리스트까지 인터넷에 공유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충분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요새 일본 맥주를 오히려 더 사 먹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런 좀 반일주의, 좀 민족주의 이런 거는 좀 싫어하거든요. 얘네들은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얘네들을 무시하면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종족이다. 그런 인식보다는 뭉치면 무섭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합니다. 하고 네, 이 시국에 불매 운동을 안 하면은 일본이 약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드라이버님. 불매운동 하고 있고요. 피우스 담배 피우던 것도 더원 오렌지로 바꿨어요. 자동차나 뭐 담배나 맥주나 이런 거 기호식품 충분히 국산품이나 유럽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대동단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의견이 저밖에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뭐 발생됐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진짜 저는 애국심이라고 안 보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그렇게 뭐 기린 지방 예를 들어서 뭐 기린 지방 맥주 한 캔 안 샀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뭐 카시오 시계 하나 안 샀다고 해가지고 이게 일본 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냐? 저는 그게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나라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라는 걸 일단 밝혀두고요. 채팅창에 보니까 뭐 일본들은 뭐 조용히 있잖아. 한국인은 뭐 이렇게 뭐 주력 발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적어놓고 네. 이게 국민성의 차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 불매운동 하던 방식이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취미나 이런 게 일본산이 많아요. 삼전지마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AV 불매하고 싶다. 지금 이 시기에 불매운동으로 만약에 국민이 똘똘 뭉치면 아까처럼 일본 내 언론에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더라라는 게 보도가 될 거고 그건 아베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베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은 직접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네, 빨리 아베한테 우리나라가 카톡하고 일본에 막 오세요. 미친 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 사지 마라, 비공식적으로 개인들한테 메일 뿌려가지고 사지 말아 주세요 한 적은 없어요. 아까 어떤 분이 채팅에 이러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사드 그걸로 했을 때 너네들 뭐 했냐? 중국 제품 불매운동 했냐? 중국 제품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물어보자. 아, 누가 그러는데 그 중국 황제 마사지가 유명하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30초 내로 말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민족주의, 열등감, 반일 종족주의 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전진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 마디로 할게요. 부국강병. 국민들은 불매운동에 적극 참가해서 일본의 본때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본도 과거에 저희가 했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불매운동 하면 이게 몇 개월 가고 언제부터 이게 더 또 매출이 올라간다는 데이터를 알고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왕 불매운동 하는 거면 진짜 본때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베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놨는데 형님이 적당히 이제 중간에서 말아 이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